그 여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해가 뜨면 마당을 쓸고, 해가 기울면 쌀을 고르고, 밤이 되면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참 단정해. 저런 며느리는 요즘 보기 힘들어. 그 말 속에는 칭찬도 있었고, 어쩌면 안도도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그 여인은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도 한숨도 줄어들었지요. 다만 하루의 순서만은 어김없이 지켜졌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문을 닫고, 밤이 깊으면 등잔을 끄는 일. 사람들은 그 질서를 보고 그 여인을 열녀라 불렀습니다. 그 말이 처음 붙은 날이 언제였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어느새 그렇게 불리고 있었지요. 그 여인 스스로는 그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부인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불리는 쪽을 조용히 허락했을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사람이 아니라 이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열녀. 그 두 글자 속에는 기대도 들어 있었고 감시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본받아야 한다 말했고, 누군가는 그녀를 시험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손놀림으로 같은 하루를 살고 있었지요. 그 집에는 그 여인 말고도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안의 살림을 쥐고 있는 시어머니였고, 다른 하나는 늘 문지방 근처에 머물던 하인 사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하든 굳이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사람들 눈이 있는데 그 말 끝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인 사내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지만 한 번도 끼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고개를 숙이고 마루 끝이나 마당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내가 거기 있는지조차 잊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 여인 역시 그 사내를 부를 때 말고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집에 살면 보지 않으려 해도 보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 마주친다든지,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서서 잠시 같은 쪽을 바라본다든지, 그럴 때에도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사내 역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침묵을 보고 더 믿었습니다. 역시 열녀라고. 그 여인은 그 믿음이 어떤 무게인지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넘기고 계절을 건너고 세월을 기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주 사소한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밤에도 불을 늦게 끄더라. 바느질이 많아서겠지. 그 말들은 확신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땐 아무도 몰랐지요. 그 말들이 어디까지 자라날지를. 그리고 그 여인이 지키고 있던 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었는지를. 그 밤이
정말로 조용했는지 아니면 조용해야만 했는지는 아직 말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때까지도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그 선택이 어떤 끝을 부를지는 그땐 정말 아무도 몰랐지요. 사람들은 밤이 깊어지면 집 안의 모든 일도 잠든다고 믿었습니다. 낮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문이 닫히면 이야기도 끝난다고 여겼지요. 그 여인이 사는 집도 겉으로 보기엔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마루에 걸린 등잔불 하나만 남긴 채 하루를 접는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같은 시간에 안방으로 들어갔고 하인 사내는 마당 끝 외양간 옆 작은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으로 남아 마루 끝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바느질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요. 사람들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열녀에게 밤은 그저 낮의 연장일 뿐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사소한 불편함은 언제나 사소한 데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등잔불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은 꾸짖음도 걱정도 아닌 아주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를 정리했지요.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등잔불은 비슷한 시각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반복을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의심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늘에 실을 꿰는 손길이 조금 느려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인 사내는 그 등잔불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외양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밤마다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내는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지요. 묻지 말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내를 보는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늘 거기 있는 물건처럼 움직이지만 의미 없는 존재처럼 여겼지요. 그래서일까요? 그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조금 늦게까지 물을 깃고 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같은 시각 마당을 건너가도 말입니다. 그 둘은 그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만 있었고 바람에 나무십 스치는 소리만 있었지요. 그 여인은 물을 길어 올린 뒤 고개를 돌렸고 사내는 두레박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며칠 뒤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님,
밤에 불을 오래 켜두시더이다. 그 말은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확신도 비난도 아니었지요. 그저 말이 말을 부르기 전에 작은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당장 무슨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눈은 조금 더 오래 마루 쪽을 향했습니다. 그 여인이 언제 자리에 드는지, 등잔불이 언제 꺼지는지를 굳이 확인하려 들었지요. 그 여인은 그 시선을 느끼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지도 않았고 등잔을 더 밝히지도 더 일찍 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시각에 같은 손놀림으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태도를 보고 다시 안심했습니다. 역시 열녀는 다르다고. 그러나 안심이 깊어질수록 불편함은 천천히 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하인 사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요즘 밤에 마당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없느냐? 그 질문은 꾸짖음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그 대답은 거짓도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때의 그는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을지도요. 그 여인은 그날 밤도 등잔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어김없이 외양간 쪽까지 닿았습니다. 그땐 아무도 몰랐지요. 그 불빛이 단순한 바느질의 불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눈을 피해 지켜야 했던 밤의 표식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밤들이 조용히 반복되며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선택이 누구의 선택이었는지 아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도 그 여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침묵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지요. 그 애는 계절이 유난히 더디게 움직이던 해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갔는지 아직 머물고 있는지 사람들조차 헷갈릴 만큼 밤 공기가 무거웠지요. 그 여인의 집도 낮과 밤의 구분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띄는 일이 아니게 되었고 사람들은 보면서도 보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믿고 싶은 것은 의심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완전히 속일 수는 없는지 말은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중에 한 번씩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발소리를 숨기듯 천천히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듯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그 여인은 그 기척을 알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바느질감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녀는 실을 다시 풀고 다시 꿰고 다시 매듭을 지었습니다. 완성되지 않는 일을 완성시키는 척하며 밤을 버텼지요. 그 행동이 버팀이었는지 기다림이었는지는 아직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인 사내 역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외양간에 있어야 할 그가 마당 쪽으로 한 번 더 나와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찾듯 둘러보지도 않았고 어디로 가려는 듯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섰어 밤 공기를 마셨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조차 눈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인이란 그런 존재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지켜보는 눈은 항상 있습니다. 동네 끝집에 사는 노파 하나가 어느 날 말을 꺼냈습니다. 밤이 길어지면 사람 마음도 길어지는 법이지. 그 말은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아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을 뿐 빠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람처럼 돌았고 바람은 항상 집 안까지 들어오지요. 시어머니는 결국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끝까지 믿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챙길 것인지 그 선택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단순해 보였습니다. 집안의 이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며느리 한 사람의 침묵을 지킬 것인가. 그 여인은 그 회의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지요. 열녀라 불리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하인 사내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밤에는 내가 먼저 들어가거라. 명령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말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자기 몫이라는 걸 그는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바느질을 멈췄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손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문 쪽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아무도 오지 않기를 바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외양간 쪽터도 조용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 밤 등잔불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껐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다만 그 순간부터 밤은 더 이상 그 여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이미 그녀의 손을 떠나 있었다는 것, 그 사실만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밤이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던 밤, 설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던 밤이 말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의 눈은 조금 더 또렷해졌고, 침묵은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끝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시간의 몫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벌을 내리는 법입니다. 사막. 그날 이후로 집 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다툼이 생긴 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도 서로를 보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마루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도 길어졌고, 눈길이 여인의 손끝을 따라다니는 일도 잦아졌지요. 그 여인은 그 시선을 피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과 같은 속도로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밤이었습니다. 등잔불은 이제 예전처럼 오래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역시 괜한 말이었어. 그럴 리가 없지. 그 말들은 의심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의심을 잠시 접어두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접어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 뿐이지요. 하인 사내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밤이 되면 외양간 문을 닫고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귀는 집 안의 소리에 열려 있었지요. 마루가 삐걱이는 소리, 바람에 문살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긴 시간까지 그 여인 역시 밤에 잠드는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가 정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리는 항상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말 대신 몸에 남는 법이지요. 그 여인은 어느 날부터 밥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남긴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적게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숟가락을 내려놓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지켜보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저녁, 집 안에 낯선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도 없고 벌레 소리도 없던 밤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밥상을 물리고 마루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앉아 있는 이유는 같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인 사내는 그날따라 외양간 쪽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닫힌 문은 밖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선 하나를 확실히 긋는 일이 되지요. 그 여인은 그날 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도 켜지 않았고 마루에 오래 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그 침묵은 버팀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도 아니었지요. 그저 받아들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 안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인의 일을 조금씩 덜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어디까지나 거리를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좋은 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셨나 보다. 그러나 마음이 놓이면 사람은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는 반대로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났지요. 그 여인은 점점 집 안에서 투명해졌습니다. 보이지만 말해지지 않고 있지만 의견을 묻지 않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열녀라는 이름은 여전히 붙어 있었지만 그 이름은 이제 보호가 아니라 경계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가장 고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문도 잦아들고 의심도 잠잠해졌던 때. 그러나 고요는 항상 폭풍의 앞자리에 머무르지요. 그 여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이후 집 안의 밤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이제 조금씩 드러날 차례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벌이 될지 침묵이 될지는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되게 큰 소리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특히 집안의 이름과 체면이 걸린 일일수록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를 택하지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 아침 밥상을 받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람도 불안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 말이 점점 길어진다. 그 말은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인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었지요. 그저 말할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자세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건 막아야 한다. 그 말 속에는 며느리를 위한 말도 하인을 위한 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집안이라는 말만 남아 있었지요. 그 여인은 그제야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무언가가 되돌릴 수 없이 흐트러질 것 같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곧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밖에 나다니는 일은 이제 줄여야겠다. 그 말은 금지였고 동시에 결론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집에 서서 자기 몫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하인 사내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마루가 아니라 안방이었습니다. 사내는 문턱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외양간에 서서 문을 잠그고 자거라. 그 말은 확인도 선택도 허락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 한마디로 그의 역할은 정해졌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가 다시 그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등잔불은 일찍 꺼졌고 마루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하루 동안 들은 말들이 하나씩 되돌아왔지요. 집안, 사람들 말, 그 말들은 그녀의 잘잘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를 정리하려 들었지요. 그 여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외양간 쪽은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인 사내는 문 안쪽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해 오히려 귀가 아플 정도였지요. 그는 그 여인이 어디에 있는지 굳이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떠올리는 순간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미 하나의 선택이었지요. 그 선택은 그 여인의 것이 아니었고 사내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 조용히 집 안의 질서를 바꿔놓았을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겉으로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믿고 있던 밤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런 밤을 가장 먼저 기억해 두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밤을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도 그렇게 믿고 싶어 했지요. 밤이 조용해졌고 등잔불은 일찍 꺼졌으며 말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여인은 아침마다 조금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요.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 아니라 뜬 뒤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무언가를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은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옷을 개는 일을 여전히 해냈습니다. 다만 손끝이 조금 느려졌을 뿐입니다. 그 느려짐은 게으름이 아니었고 아픔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지요. 하인 사내는 그 여인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고, 밤에는 문이 확실히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보지 못한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들기 전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던 마루, 등잔불 아래 고개를 숙인 여인의 모습. 그 장면에는 손이 닿지도 않았고
말이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억은 이상하리만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 역시 비슷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움직였지만 밤이 되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들렸지요. 쾅 하고 닫힌 소리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확실히 닫히던 그 소리 말입니다. 그 소리는 한 사람을 막아선 소리이기도 했고, 한 사람을 혼자 남긴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그 여인은 처음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려다 잠시 멈췄지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약재를 한 보 내주었지요. 그 행동은 걱정이기도 했고 동시에 선긋기이기도 했습니다. 아픔은 몸의 문제로만 남겨두자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여인은 약을 다려 마셨습니다. 쓰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효과가 있느냐는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을 받아들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집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여인이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며 낸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해 잠시 숨을 고르려 몸을 일으킨 것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소리는 빈 집 안에서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고 잠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기로 한 것, 그것 역시 선택이었지요. 그 여인은 잠시 마루에 앉았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잔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여인의 기침은 잦아졌습니다. 낮에는 참을 수 있을 만큼이었고 밤이 되면 조금 더 길어졌지요. 사람들은 그 기침을 계절 탓으로 돌렸습니다. 계절은 늘 좋은 이유가 되어주니까요. 하지만 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계절보다 먼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식어감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그 선택들 때문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때였을 겁니다. 아직은 웃을 수 있었고, 아직은 걸을 수 있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던 그 지점 말입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이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데려가는 쪽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벌이 될지는 이제 시간이 말해줄 차례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때를 가리지 않고 드러나지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을 때,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때 말입니다. 그 여인의 몸이 눈에 띄게 야위기 시작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옷은 전과 같은 옷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 남아있던 살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지요. 요즘 좀 수척해졌네.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이미 너무 늦은 말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설명해도 돌아올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는 비였지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묘한 비였습니다. 하인 사내는 외양간 지붕을 손보다가 마루 쪽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였고 예전과 같은 자세였지요. 그러나 그 모습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등잔불은 켜져 있지 않았고 손에는 바느질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 오는 마당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사내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비 오는 날에도 늘 바늘을 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여인을 부르지 않았고 다가가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 아래에서 멈춰 섰지요. 비가 셉니다.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그 자신도 잠시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눈이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예전의 단정함보다 훨씬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는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밤은 누군가와 함께 있던 밤이 아니었다는 것. 그 밤들은 기다림도 만남도 아닌 버팀의 밤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그녀가 꿰고 있던 것은 실이 아니라
시간이었고, 마루에 앉아 있던 이유는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부르지 않는 자신을 붙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지요. 그 사실은 누군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루 아래에 섰어 비를 맞으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스스로 도착한 생각이었지요. 그 사내는 그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밤마다 속삭이던 말들이 모두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오해가 누군가를 어디까지 몰아넣었는지도 말입니다. 그 여인은 그날 이후 마루에 나오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병 때문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그 사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더 이상 기댈 밤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 뒤 그 여인은 자리에 서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람을 불러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여인의 맥을 짚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의원은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다한 듯합니다. 그 말은 병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또렷이 남겼습니다. 그 여인은 그 말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듣지 못했어도 이미 알고 있었겠지요. 자신의 밤이 어디서부터 잘못 불리기 시작했는지를 돌이켜보면 진실은 처음부터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 여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제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열렬아 불리던 그 여인의 밤은 숨겨진 밤이 아니라 끝까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밤을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은 말없는 하인산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건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집 역시 그렇게 믿으려 했지요. 여인은 자리에 오래 누워 있었고 방 안에는 사람의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들은 모두 짧았습니다. 잠시 들렀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한마디 위로를 남긴 뒤 돌아서 나가는 발걸음들이었지요. 말들은 늘 비슷했습니다. 기운 차리셔야지. 세월이 약이지. 그 말들은 아픔을 덜기보다는 빚을 남겼습니다. 그 여인은
그 말들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드나들며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여인을 볼 때 눈을 오래 두지 않았고 맥을 짚는 의원의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자신이 무언가를 놓쳤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겠지요. 그 대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이 좀 없었지. 그 말은 설명이자 방패였습니다. 운이라는 말은 책임을 아무 데도 남기지 않으니까요. 하인 사내는 그 여인의 방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말라는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도 된다는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선을 넘지 않는 쪽을 택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는 마당을 쓸며 그 방을 한 번 더 바라보곤 했습니다. 문은 대부분 닫혀 있었고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그때의 침묵은 견디는 것이었고 이 침묵은 비워지는 쪽에 가까웠지요.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찾아올 말도 나눌 소문도 이제는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집 안은 점점 넓어졌고 방은 비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가끔 눈을 떴지만 그 눈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자기 방에 서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마루에 앉아 있던 며느리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지요. 등잔불 아래에서 말없이 밤을 꿰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키려 했던 것은 집안이 아니라 집안이라는 말로 자신을 지켜온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 깨달음은 아무 데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이미 말할 상대도 되돌릴 밤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인 사내에게도 벌은 찾아왔습니다. 그 벌은 쫓겨남도 꾸지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할 자리가 끝내 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평생 혼자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자체였지요. 그 여인은 어느 날 새벽 조용히 숨을 고르다 다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이 아침으로 넘어가는 그 틈에서 사라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참 곱게 살다 갔지. 열려였어. 그 말들은 마지막까지 그녀를 이름으로만 남겼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 안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너무도 평온했어서 이전의 일이 모두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러나 그 평온 속에는 하나의 공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공백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들이 무엇을 보지 않았는지를 알게 될 테니까요. 돌이켜보면 벌은 아주 공평했습니다. 누군가는 후회로 남았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남았으며 누군가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지요. 그리고 시간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같은 자리에 묶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크게 잃은 것 같지 않지만 아무도 온전히 남지 않은 그 자리 말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도 자연스레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의 일도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여인의 방은 비워졌고 마루는 다시 사람들의 발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등잔불은 예전처럼 필요할 때만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이제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속삭일 이유가 사라졌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이야기가 끝났다고 했어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사람들 입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열녀. 그 말은 칭찬처럼 쓰였고 본보기처럼 꺼내졌습니다. 누군가의 딸을 타이를 때, 누군가의 며느리를 평가할 때 그 이름은 자주 불렸지요.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여인이 어떤 밤을 보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말하지 않는 쪽이 편했을지도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마루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차를 마시다 말고 한참을 허공을 바라보곤 했지요. 누군가 말을 걸면 잠시 늦게 대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서로를 편하게 해주었으니까요. 하인 사내는 몇 해 뒤 그 집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큰 인사도 없었고 붙잡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말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다만 밤이 오면 등잔불을 유난히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 불빛이 어느 밤을 닮아 있었는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자
그 여인의 이야기는 조금씩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고생 끝에 이름을 남긴 여인, 끝까지 흠 없는 삶을 산 사람. 이야기는 점점 매끈해졌고 불편한 부분은 자연스레 떼어내졌지요. 그러나 이야기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다듬어진 이야기는 늘 어딘가가 비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밤들에서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정절이었을까요? 체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보지 않기로 선택했던 걸까요?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에 악의는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지요. 그 자리들이 겹치지 않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밤은 끝내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단 한 번만 그 여인을 이름이 아닌 사람으로 불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만약 열녀라는 말 대신 괜찮으냐는 한마디가 먼저 나왔다면 그 밤들은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답은 아직 남아있지요. 그 답은 그 여인의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의 몫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야기가 질문으로 남을 때, 그때서야 그 여인의 밤은 비로소 조금은 밝아지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렇게 옛사람의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조용히 되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밤을 어떻게 불러주었겠습니까?